안녕하세요. 후안사연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적인 사연들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햇살이 유난히도 포근하게 거실 소파 위로 내려앉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주방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칼질 소리에 눈을 떴죠. 식탁 위에는 갓 구운 토스트와 아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야채볶음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훈 씨에게 이 풍경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보상과도 같았답니다. 5살 아들 민준이가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지훈 씨의 품으로 파고들 때면 그는 자신이 이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뿌리라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곤 했거든요. 오늘은 지훈 씨와 유진 씨가 둘째를 맞이하기 위해 병원을 예약한 날이었습니다. 부부는 민준이를 처가에 잠시 맡기기로 하고 외출 준비를 서둘렀죠. 여보, 민준이 기저귀 떼고 나니까 이제 둘째 가질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 이번에도 민준이 때처럼 한 번에 짠하고 찾아와 주면 얼마나 좋을까? 유진 씨가 거울을 보며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그런 아내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으며 든든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걱정 마. 내가 누구야? 한방의 사나이잖아. 민준이 때 기억 안 나? 우리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바로 소식 들렸던 거. 그의 말에 유진 씨는 얼굴을 붉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 지훈 씨는 그녀의 볼에 가벼운 입맞춤을 남겼죠. 사실 지훈 씨에게 민준이의 존재는 본인의 남성다움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결혼 후 별다른 노력 없이도 금세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은 그를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늘 위풍당당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유진 씨는 6년 전 그날을 떠올리는 듯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내가 테스트기 보여줬을 때 당신 표정 진짜 가관이었는데 너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는 나를 번쩍 들어 올렸잖아. 나 그때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어. 자연 임신이 최고라며 매일 내 배에 귀대고 민준이랑 대화하던 당신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해. 그랬지. 그때 당신이 우리 남편 닮은 아이라니 너무 설레라고 했을 때 나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이번에도 우리 예쁜 딸 하나만 더 가져보자. 당신 닮아서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아이로.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그리며 집을 나섰죠.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의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지훈 씨는 운전대를 잡은 채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옆자리의 유진 씨는 휴대폰으로 예쁜 아기 옷들을 검색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해 차 문을 열어주는 지훈 씨의 매너는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다정했답니다. 로비로 들어서며 유진 씨가 지훈 씨의 팔짱을 꽉 끼며 속삭였죠. 오늘 검사 결과 잘 나오면 우리 저녁에 근사한 곳 가서 데이트하자. 둘째 축하 파티 겸해서 말이야. 지훈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접수처에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검사실로 향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다정하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완벽한 행복이 6년 전 그 눈부셨던 자연. 임신의 기억이 사실은 거대한 모래성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운명은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이 남자의 세계를 무너뜨릴 준비를 마친 채 진료실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병원 복도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차갑고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지훈 씨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발을 굴렀죠. 먼저 검사를 마치고 나온 유진 씨는 별일 없을 거야. 그냥 형식적인 거잖아라며 지훈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지훈 씨의 이름을 호출했고 그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답니다. 담당 의사는 지훈 씨가 들어왔음에도 한참 동안 모니터 속 검사 결과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지훈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지훈 씨 검사 결과가 조금 당혹스럽게 나왔습니다. 지훈 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선생님, 제가 요즘 업무가 많아서 좀 피곤했나 봐요. 수치가 좀 낮게 나왔나요? 약 먹고 쉬면 금방 좋아지겠죠?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전혀 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운 눈빛으로 지훈 씨를 응시하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내뱉었죠. 단순히 수치가 낮은 게 아닙니다. 지훈 씨는 현재 무정자증입니다. 그것도 정액 내에 정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폐쇄성 혹은 비폐쇄성 무정자증으로 보입니다. 지훈 씨는 순간 귀가 먹먹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정자증이라니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도 자연 임신으로 아주 건강하게 나았다고요. 검사 결과가 바뀐 거 아닌가요? 지훈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의사는 차분하게 모니터를 돌려 지훈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훈 씨의 경우 고환의 상태나 호르몬 수치를 종합해 볼 때 이건 후천적인 요인이 아니라 선천적인 원인일 확률이 99%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정자를 생성하거나 배출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죠.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자연 임신은 불가능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 지훈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의사의 말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죠. 과거에도 불가능했다니, 그럼 우리 민준이는요? 5년 전에 우리 유진이가 자연 임신했다고 울면서 기뻐했던 그 아이는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지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의사는 곤혹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덧붙였죠.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다른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겠습니까? 하지만 제 소견으로는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지훈 씨의 다리는 제멋대로 후들거렸습니다. 밖에서 설레는 표정으로 잡지를 보고 있던 유진 씨가 지훈 씨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죠. 여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의사 선생님이 뭐래? 우리 둘째 바로 가져도 된대? 유진 씨의 해맑은 목소리가 들려올수록 지훈 씨는 구역질이 날 것 같은 비참함을 느꼈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라고 믿게 했던 저.
여자의 미소 뒤에 대체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거든요. 지훈 씨는 유진 씨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당황해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지훈 씨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버린 뒤였죠.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지훈 씨의 시야는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뒤따라온 유진 씨가 차창을 두드리며 무슨 일이냐고 울먹였지만 지훈 씨는 대답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죠.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지훈 씨는 그 길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가 운영하는 비뇨기과로 향했습니다. 오진일 거야. 그 의사가 돌팔이었던 게 분명해. 지훈 씨는 핸들을 움켜잡은 채 끊임없이 주문처럼 되뇌었답니다. 6년 전 두 줄이 선명한 테스트기를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던 유진 씨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선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어. 내가 무정자증이라니 그게 말이 돼? 나 민준이 아빠잖아. 우리 민준이 나랑 얼마나 닮았는데. 지훈 씨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선배의 멱살을 잡을 듯이 몰아붙였습니다. 선배는 당황하면서도 그를 진정시키며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진행했죠. 검사가 진행되는 몇 시간 동안 지훈 씨는 병원 복도 구석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내가 틀렸기를, 그 무시무시한 말이 거짓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죠. 하지만 결과지를 들고 나온 선배의 표정은 아까 그 의사보다 더 어두웠답니다. 지훈아,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라. 이건 단순한 활동성 저하 문제가 아니야. 정맥류나 다른 폐쇄성 질환도 없어. 고환 조직 자체가 정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야.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아마 네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 거다. 선배의 말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죠. 그럼 선배, 내 아들 민준이는 자연 임신이라며 내 품에서 재롱을 부리는 그 녀석은 대체 누구 자식인 건데? 내가 정자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냐고. 선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지훈 씨의 어깨를 꽉 쥐어줄 뿐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지훈 씨의 발걸음은 갈 곳을 잃은 채 거리를 헤맸습니다. 번화가의 화려한 네온 사인과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지훈 씨에게는 마치 자신을 비웃는 조롱처럼 느껴졌죠. 유진 씨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지만 지훈 씨는 차마 전화를 받을 엄두가 나지 않았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에게 민준이 누구애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미쳐버린 것만 같았거든요. 지훈 씨는 으슥한 공원 벤치에 앉아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가 태어난 날부터 어제 저녁 잠든 모습까지 수천 장의 사진이 담겨 있었죠.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와 안기던 아이의 촉감, 자신을 닮아 눈매가 처졌다고 좋아하던 부모님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저주로 변해 지훈 씨를 짓눌렀습니다. 유진 씨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속여왔던 걸까요? 자연 임신이라며 기뻐하던 그 눈물은 대체 어떤 연기였을까요? 지훈 씨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잔인한 진실을 향한 추적뿐이었답니다.
지훈 씨가 집에 돌아온 것은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있던 유진 씨가 황급히 일어나 그를 맞이했죠. 여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유진 씨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지만 지훈 씨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가 이제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귀를 찔러댔거든요. 지훈 씨는 아무 말 없이 유진 씨를 지나쳐 민준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유진 씨의 의아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지금 그에게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답니다. 지훈 씨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아이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곤히 잠든 민준이의 얼굴 위로 은은한 무드 등 불빛이 내려앉았죠. 지훈 씨는 홀린 듯 아이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뻐? 라고 물을 때마다 유진 씨는 당연히 우리 남편 닮아서 그렇지라며 지훈 씨의 코를 살짝 비틀곤 했었죠. 지훈 씨 역시 민준이의 짙은 눈썹과 오똑한 코가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 닮았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진단을 듣고 난 후 다시 본 아이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낯설게 다가왔답니다. 지훈 씨는 거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얼굴과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 눈매가 정말 이렇게 처졌었나? 민준이의 이 입술 모양은 대체 어디서 온 거지? 한번 시작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졌죠. 예전에는 닮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타인의 흔적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자 한 마리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무능한 육체가 저렇게 생명력 넘치는 아이를 잉태시켰을 리 없다는 사실이 거울 속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문가에 서 있던 유진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병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그래?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거야? 괜찮아. 요즘은 의학이 좋아서 다 방법이 있대. 우리 민준이 때처럼 예쁜 아기 금방 다시 가질 수 있을 거야. 유진 씨가 지훈 씨의 팔에 손을 얹자 지훈 씨는 발작하듯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준이 때처럼? 유진아, 당신은 정말 민준이가 내 아이라고 확신해? 당신 입으로 말한 그 자연 임신이 정말 내 유전자로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믿느냐고. 지훈 씨의 갑작스러운 포효에 유진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민준이가 당신 자식이 아니면 누구 자식이라는 거야?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유진 씨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죠. 하지만 지훈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거울 속 자신과 아내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공기는 의심이라는 독가스로 가득 찼고 지훈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밝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전날보다 훨씬 더 무겁고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주방 기구들이 부딪히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죠. 지훈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붉게 충혈된 눈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진 씨는 지훈 씨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국그릇을 놓았답니다.
어제의 폭발적인 질문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차마 건너갈 수 없는 깊은 심연이 생겨버린 것만 같았죠. 여보, 일단 밥 좀 먹어. 어제는 당신이 너무 당황해서 그런 말을 한 거라고 생각할게. 병원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준이 당신 아들 맞잖아.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보물이잖아. 유진 씨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지훈 씨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아내를 빤히 바라보았죠. 유진아, 내가 어제 비뇨기과 전문의 두 명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어. 난 태어날 때부터 정자가 없는 몸이래. 과거에도 지금도. 그런데 어떻게 민준이가 내 자식일 수 있지? 당신이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면 나를 끝까지 바보로 만들 생각인 거야? 지훈 씨의 차가운 물음에 유진 씨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시선을 피하며 다시 국자를 움직였죠. 의사들도 실수할 때가 있대. 오진일 거야. 아니면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민준이가 바로 그 기적 증거 아냐? 유진 씨의 대답은 너무나 평온했고 그 평온함이 지훈 씨에게는 오히려 기괴한 공포로 다가왔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결백하다면 펄펄 뛰며 억울해해야 정상인데 저토록 담담하게 기적을 운운하는 모습이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지훈 씨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기적? 기적 같은 소리 하지 마. 당신 6년 전 그날 기억 안 나? 우리 신혼여행 다녀와서 첫째 가졌다고 울고불고 난리쳤던 그날 말이야. 그때 당신 마음속에 누가 있었는지 아니면 누구와 있었는지 이제는 말해야 할 거야. 지훈 씨의 압박에도 유진 씨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뚝뚝 떨어지는 눈물로 대답을 대신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들켜버린 진실에 대한 당혹감인지 지훈 씨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점점 더 견고한 벽이 되어 서로를 격리시켰습니다. 지훈 씨는 출근 준비를 위해 방으로 들어가며 거실에 홀로 남겨진 아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가냘프고 지켜줘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던 저 뒷모습이 이제는 거대한 비밀을 감춘 성벽처럼 낯설게 보였죠. 유진 씨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지훈 씨는 이제 아내의 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지훈 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아내가 숨겨둔 과거의 흔적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답니다. 지훈 씨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 근처 카페에서 아내가 외출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유진 씨가 장을 보러 나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는 마치 도둑처럼 자신의 집 도어락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진실의 꼬리를 잡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지훈 씨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부터 서재 책장 뒤편까지 산낱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의심을 살 만한 물건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훈 씨는 침실 붙박이장 위쪽 구석에서 먼지 쌓인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유진 씨가 연애 시절부터 써온 다이어리들과
오래된 구형 휴대폰 하나가 들어 있었죠. 지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고 화면이 켜지자마자 지훈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6년 전 임신 사실을 알기 직전의 날짜들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관함 속에는 지훈 씨가 모르는 이름, 도연이라는 인물과 주고받은 대화가 가득했답니다. 지훈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근데 왜 자꾸 네가 보고 싶을까? 미안해 도연아,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야. 지훈 씨 출장 갔을 때 잠깐만 얼굴 보자. 메시지들을 읽어 내려가던 지훈 씨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대화의 수위는 점차 높아졌고 결정적으로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찍기 불과 한 달 전 두 사람이 어느 호텔 근처에서 만났음을 짐작게 하는 대화가 적혀 있었죠. 지훈 씨는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연 임신이 최고라며 자신의 품에 안겨 웃던 유진 씨의 모습이 저 더러운 문자들과 겹쳐지며 구역질을 유발했거든요. 그는 다이어리도 펼쳤습니다. 민준이를 임신했던 달의 기록에는 불안함과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든 나는 지훈 씨의 아들로 키울 거야. 그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지훈 씨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6년 동안 자신이 쏟아부은 사랑과 헌신이 한낱 남의 죄를 덮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죠. 지훈 씨는 상자를 다시 원래 자리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유진 씨를 붙잡고 추궁하고 싶었지만 그는 더 확실한 물리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일기장은 심증일 뿐 유진 씨는 또다시 오해라며 빠져나갈지도 모르니까요. 지훈 씨는 거실로 나와 민준이가 아끼는 고민형 옆에 떨어진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습니다. 봉투에 머리카락을 넣는 지훈 씨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머리카락과 자신의 유전자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종이 한 장을 받아드는 일뿐이었답니다. 유전자 검사 기관의 복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의 혈액 샘플과 민준이의 머리카락이 담긴 봉투를 접수 창구에 밀어 넣으며 마치 자신의 사형 집행일을 예약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죠. 결과는 영업일 기준 3일 뒤에 나옵니다. 직원의 건조한 목소리가 지훈 씨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3일. 그 72시간은 지훈 씨 인생에서 가장 긴 영겁의 시간이 될 것이 분명했답니다. 그는 병원을 나오며 무거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곧 비라도 쏟아질 듯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지훈 씨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녀가 숨겨둔 도연이라는 이름과 그 더러운 문자 메시지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아빠, 이것 봐요. 민준이가 공룡 그렸어요. 민준이가 해맑게 웃으며 스케치북을 들고 달려올 때 지훈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손길을 피하며 주춤거렸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의 시무룩해진 얼굴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지만 지훈 씨는 그 고통보다 밀려오는 배신감이 더 컸답니다. 여보, 요즘 몸이 정말 안 좋은 거야? 안색이 너무 안 좋아. 회사 일 때문이면 며칠 더 쉬는 게 어때요? 유진 씨가 걱정스러운 듯 다가와 지훈 씨의 이마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지훈 씨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죠.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당신, 나한테 할 말 정말 없어? 우리가 6년 동안 쌓아온 것들에 대해서 말이야. 지훈 씨의 뼈 있는 질문에 유진 씨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무슨 소리야. 우리 행복하잖아. 얼른 씻고 나와요. 맛있는 거 해줄게라며 황급히 주방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죠. 지훈 씨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 침묵은 배려가 아니라 공고하게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이라는 것을요. 둘째 날 밤 지훈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1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리게 흘러갔죠. 옆방에서 들려오는 민준이의 고른 숨소리조차 이제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예상대로라면 저 아이를 나는 평생 증오하게 될까? 아니면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지훈 씨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그 어떤 답도 내릴 수 없었답니다. 셋째 날 아침, 마침내 검사 결과가 발송되었습니다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챙겨 들었습니다. 이제 그가 지어온 6년이라는 이름의 환상이 종말을 맞이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검사기관의 로비는 지나치게 밝고 깨끗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훈 씨는 안내 데스크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흰 봉투를 건네받았죠. 봉투를 쥔 손끝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고 등 줄기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답니다. 그는 구석진 벤치에 앉아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봉투의 봉인을 거칠게 찢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수많은 숫자와 전문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지훈 씨의 시선은 가장 아래쪽에 적힌 최종 결론 문구에 박제된 듯 멈춰버렸죠. 친자관계 성립하지 않음 0.00%.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훈 씨의 주변은 마치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아이의 첫 뒤집기에 환호하고 첫 걸음마에 눈물 짓던 그 모든 순간이 한낱 조롱 섞인 코미디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죠. 자연 임신이 최고라며 속삭이던 아내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이제 지옥의 비명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지훈 씨는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을 내뱉더니 이내 검사지를 구겨 쥔 채 병원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전부 가짜였어. 내 인생도, 내 아들도, 저 여자도, 전부 다. 지훈 씨는 차를 몰아 어디론가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졌고 눈앞의 도로는 배신감에 젖어 일그러져 보였죠. 유진 씨에게서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 민준이가 아빠 기다려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지만 지훈 씨는 휴대폰을 조수석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빠, 누가 누구의 아빠란 말입니까? 남의 씨를 품고 들어와 자신의 아이인 양 6년을 속여온 여자의 뻔뻔함에 지훈 씨는 피눈물이 솟구치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시내 외곽의 한적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도저히 그 가식적인 평화가 흐르는 집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침대에 몸을 던진 지훈 씨는 구겨진 검사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0%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았죠. 밤새 지훈 씨는 어둠 속에서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증오와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민준이의 웃음소리 사이에서 지훈 씨의 정신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답니다. 이제 지훈 씨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이 지옥 같은 진실을 아내의 면전에 던져주고 모든 것을 끝내는 일뿐이었죠. 지훈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풍겨오는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와 민준이의 장난감 소리가 평소라면 안식이었겠지만 지금은 지독한 악취처럼 코를 찔렀죠. 거실에서 아이와 놀아주던 유진 씨가 지훈 씨의 초췌한 몰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가왔답니다. 여보, 연락도 없이 어디 있었던 거야?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잖아. 유진 씨가 그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지훈 씨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그녀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걱정? 당신이 걱정해야 할 건 내 행방이 아니라 이 종이 위에 적힌 숫자여야 할 거야. 읽어봐.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자연 임신의 결과가 여기 적혀 있으니까. 지훈 씨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유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그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순식간에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죠.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답니다. 지훈 씨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0%. 내가 민준이 아빠일 확률이 0%란다. 유진아, 도대체 박도현이랑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놈이랑 호텔 간 날, 그날 만든 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이고 6년을 살았던 거야? 지훈 씨의 입에서 박도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유진 씨는 힘없이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야. 내가 설명할게. 제발 들어줘. 유진 씨는 바닥을 기며 지훈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정말 실수였어. 결혼하고 당신이 아이를 너무 원하는데 소식이 없어서. 그러다 우연히 도연이를 만났고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땐 정말 당신 아이인 줄 알았어. 아니, 당신 아이여야만 한다고 믿고 싶었어. 믿고 싶었다고? 그래서 내 무정자증까지 오진으로 치부하며 나를 평생 기만할 생각이었어? 지훈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실 탁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굉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튀었고 방 안에서 떨고 있던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나왔죠. 아빠, 왜 그래요? 엄마 때리지 마세요. 아이의 외침에 지훈 씨는 멈칫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뻗은 민준이의 작은 손이 이제는 남의 남자의 흔적으로 보여 소름이 돋았거든요. 지훈 씨는 절규하는 아내와 울부짖는 아이를 뒤로 한 채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6년간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진 자리에는 오직 서로를 핥히는 상처와 메울 수 없는 증오만이 남겨졌답니다. 집안을 핥히고 간 폭풍 같은 울음소리가 잦아든 자리엔 숨막히는 침묵만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거실 한복판에 망연자실하게 서서 발밑에 흩어진 유리 파편들과 구겨진 결과지를 내려다보았죠. 유진 씨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바닥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고, 그 옆에서 5살 민준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지훈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었답니다. 지훈 씨는 당장이라도 이 기만 가득한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발등 위에 닿는 아이의 작은 손기운이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붙들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탯줄을 직접 자르던 순간의 떨림, 밤새 열이 오르는 민준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가며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빌었던 그 간절한 기도들이 지훈 씨의 세포 하나하나에 박혀 있었거든요. 생물학적 유전자가 0%라는 차가운 진단은 지훈 씨의 머리를 파괴했지만, 아이와 함께한 2001의 기억은 그의 심장을 여전히 뛰게 만들고 있었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을 향해 아빠 화났어? 민준이가 잘못했어.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는 아이를 보며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과 애틋함을 동시에 느꼈죠. 지훈 씨는 천천히 몸을 낮춰 민준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이의 젖은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크고 든든한 아빠인 지훈 씨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멈칫했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 어디에 박도연의 흔적이 있는지 찾아내려 했던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워졌거든요. 하지만 결국 지훈 씨의 손은 아이의 통통한 볼을 감싸 쥐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을지언정 아이의 살과 뼈를 키운 건 자신이 매일 같이 벌어온 돈으로 산 음식들이었고, 아이의 영혼을 채운 건 자신의 서툰 자장가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민준아, 아빠 봐봐. 아빠가 너무 큰 소리를 내서 놀랐지? 미안해.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 우리 민준이 잘못 아니야. 지훈 씨는 결국 아이를 품에 꽉 안아버렸습니다. 아내를 향한 증오와 배신감은 여전히 가슴속에서 불타고 있었지만, 적어도 품 안에서 덜덜 떨고 있는 이 작은 생명만큼은 밀어낼 수 없었답니다. 지훈 씨의 어깨가 들썩이자 민준이는 작은 손으로 아빠의 등을 토닥였고, 그 순수한 위로에 지훈 씨는 아이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진 씨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더욱 서럽게 통곡했지만, 지훈 씨는 이제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지훈 씨는 한참 동안 아이를 안아준 뒤 민준이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나서며 유진 씨에게 마지막으로 나직하게 의존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는 건 평생 불가능할지도 몰라. 하지만 저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이상 나는 내 인생의 6년을 부정하지 않을 거야. 아니,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민준이 앞에서는 당분간 평소처럼 행동해. 그게 당신 죄에 대해 내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벌이야. 지훈 씨는 차갑게 돌아서서 어두운 복도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시렸지만 지훈 씨는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유전자 검사지는 0%를 가리켰지만 민준이와 쌓아온 사랑은 이미 100%를 넘어 지훈 씨의 삶 그 자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으며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진 실내 위에 세워진 이 기이한 가족의 형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지훈 씨는 아빠라는 이름의 무게를 버리지 않기로 결심했답니다. 핏줄보다 진한 건 결국 함께 보낸 시간의 농도라는 것을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의 폭풍이 지나간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훈 씨의 집은 겉으로 보기엔 이전과 다름없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듯 보였죠. 아침이면 유진 씨가 차려주는 식사가 식탁에 오르고 민준이는 유치원 가방을 메고 거실을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그 평화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냉기가 흐르고 있었답니다. 지훈 씨는 유진 씨와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섞지 않았고 한 침대를 쓰는 일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신뢰는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지만 지훈 씨는 오직 민준이의 아빠로 남기 위해 이 기이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지훈 씨는 거실에서 민준이와 함께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제법 어려운 퍼즐도 척척 맞춰내며 지훈 씨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죠. 아빠, 이것 봐요.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훈 씨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바늘로 찌르는 듯 따끔거렸습니다. 문득문득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찾으려 하는 본능적인 의심이 불쑥 튀어오를 때면 지훈 씨는 주먹을 꽉 쥐며 그 생각을 억눌렀답니다. 핏줄이 아니라는 진실은 흉터처럼 남았지만 그 흉터조차 자신의 몸 일부가 되어버렸음을 그는 인정해야 했거든요. 주방에서 과일을 깎던 유진 씨는 그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가 자신에게 내린 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용서받지 못한 채 아이를 사이에 두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 타인으로 살아가는 형벌이었죠. 유진 씨는 지훈 씨가 민준이를 여전히 내 아들로 대할 때마다 감사함과 동시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죄책감에 짓눌렸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도연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오직 지훈 씨의 그림자처럼 죽은 듯이 가정을 지키는 것으로 속죄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훈 씨는 잠든 민준이의 방을 나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그는 1년 전 병원 로비에서 느꼈던 그 절망을 떠올렸죠. 모든 것을 부수고 떠났다면 지금쯤 마음은 더 편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민준이를 버렸다면 자신은 평생 아이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 괴로워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지훈 씨에게 민준이는 이미 유전자의 조합이 아닌 자신의 삶을 지탱해 온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여보, 커피 마실래요? 거실 저편에서 들려오는 유진 씨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지훈 씨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서 있었고 그 벽이 허물어지는 날은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이제 그 벽을 껴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핏줄이라는 굴레를 넘어서 자신이 선택한 이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는 것만이 무너진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유일한 길임을. 지훈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하곤 한답니다. 사랑은 때로 진실보다 더 잔인하지만 또한 그 어떤 진실보다도 끈질기게 사람을 살아가게 하니까요.